반갑습니다. 네, 2023년 12월 3일 일요일, 오늘도 어김없이 소성리에 다리를 틀고 있는 전쟁무기, 그리고 이곳 김천을 향해 있는 전쟁무기 사드를 뽑고 평화로운 김천을, 그리고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서로 따뜻한 마음 많이 나누면서 오늘 사드 뽑고 평화 심기 위한 그 길에 오늘도 한 걸음 뚜벅뚜벅 내딛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을 반대한다. 전쟁을 반대한다. 평화에 살자. 평화에 살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평화. 평화. 평화라. 팔이 짧아서 하트 모양이 안 나왔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중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이 땅의 자주와 민주와 통일의 그 길에 푸른 청춘을 바치신 열사들을 생각하며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념. 묵념 바로 힘을 위한 행진곡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고 저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없어서 나가니 산자야 따르라. 없어서 나가니 산자야 따르라. 평화는 얼지 않는다. 평화는 얼지 않는다. 소성리의 평화를, 소성리의 평화를, 김천의 평화를, 김천의 평화를,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은 개인적으로 반가운 분이 계셔서 오셨다고 인사만 드릴게요. 우리 옥사면 아닌데 최옥연님 맞지요? 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자리에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인가 신림동에서 한번 뵀는데 오늘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먼저 이 자리에 오늘 첫 순서로 지난주에 발언하신 분이 또 오늘 이렇게 발언자를 지명해 주셔서 덕분에 사회자가 오늘 꽁으로 탑니다. 우리 소성리에 이제 집을 마련해서 소성리에 들어오셨습니다. 사드 복구 평화 심기 위한 최전선에 오셨습니다. 최전선에 오셨습니다. 은총님이라고 알고 계시죠? 강수희님 먼저 첫 번째 순서로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뭔 얘기를 해야 될지. 제가 2002년부터 촛불을 들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시는 분 중에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흠모하는 건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 중에 박성민님 얘기할 때 어쩜 저렇게 엮어가지고 저렇게 역사를 잘 근대사를 말씀해 주시는지 감탄에 맞이었는데 저는 그런 깜냥이 못 되고 제가 저기 성문쌤이 말하는 그 차 안에서 한 이야기를 해도 된다 해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2002년부터 촛불을 들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큰 교회,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들 다니면서 너무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작은 교회는 이제 그만 다니고 큰 교회 가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 인천의 주한 장로교회가 굉장히 큰데 어느 날 조용기 목사가 와가지고 조용기 목사인지 아니면 거기 이렇게 부목사인지는 모르지만 2002년도에 박근혜는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를 촛불 들고 그랬는데 목사 둘이서 그 교회 큰 그 체육관 같은 교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를 하더라고요. 성회를. 그래가지고 이제 자리를 박차고 나왔는데 지금 같으면은 소리라도 질리고 나왔을 거예요. 나와가지고서 민중교회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제 지금 말하는 향림교회 같은 기장교회를 만나가지고 저의 모든 신앙 갈등을 거의 일수시키고 당연히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를 하면서 그때 애기였던 우리 애들 데리고 종로바닥에 오뎅 국물 추우니까는 삼회계 가면서 촛불 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사드 꼽느라고 촛불을 듣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때 그냥 막연하게 국가보안법은 간첩을 억지로 만든 법이다 라고 막연하게 알고 있었어요. 어디서 뭐 체계적으로 공부한 건 하나도 없었지만 그랬는데 이렇게 거리 대학, 이제 제가 길거리를 뭐 10여 년 이상 다니니까 거리 대학이라고 말하는데 한 10여 년 이상 거리를 이렇게 다녀보니까 우리나라의 적폐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뭐 노동 문제라든가 빈부격차라든가 뭐 99대 1 뭐 그런 거 등등 뭐 이렇게 울분에 쌓일 것이 많았는데 2015년도에 전주 황토현에서 동학혁명 121주년인가 그 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시민단체에 휩쓸려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평통사를 소개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 거리에서 이렇게 대학 다니면서 거리 대학을 다니면서 우리나라의 최대 적폐가 남북 분단이라고 생각해요. 뭐 노동 문제 기타 등등등 있지만 여러분은 뭔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최대 적폐는 남북 분단이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뭐 조금만 힘들고 어쩌고 하면 난리 났다는 말이 흔하게 하고 뭐 이렇게 죽일 듯이 이렇게 센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남북 분단의 원흉이 누구냐? 그거는 북한도 남한도 아니고 미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적폐를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그 암덩어리를 도려내려면 메스를 제대로 대야 되는데 과연 수많은 평화통일 단체 중에서 제대로 하는 게 어딜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막연히 생각했는데 그때 그 버스 안에서 자기소개하면서 평통사를 소개하는 김정일 대표를 보면서 저는 그야말로 어딘가에서도 말했지만 성령이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평통사에 2015년도에 완전히 꽂혔어요. 그해 아무데도 적을 두지 않고 10몇 년 동안 촛불을 들고 다녔는데 그해 향림교회 깃발 꽂고 예수사의 깃발 꽂고 평통사의 깃발을 뽑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나 지금까지 지금 이제 8년째인데 제가 본 이 평화 통일에 대한 일은 뭐 다른 단체에서 뭐 저 때문에 섭섭할 일은 없겠지만 저는 온리 평통사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딸을 평통사 안내까지 하고 말이야. 그랬습니다. 지식백과에 적폐를 뭐라고 써있냐면, 제가 오늘 이 발언하려고 이걸 검색을 해봤습니다.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 폐단은 말한다. 이를 뽑으려면 조직, 사회, 국가 전반의 전방위적 개조와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처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한경 경제용어 사전이래요. 조직, 사회, 국가 전반의 전방위적 개조와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으면 정치적으로 이것을 정말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통일은 요원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분단을 이용을 해가지고 분단 마피아들은 그 자기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 우리 민중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을 온 국민이 한다면 진작에 통일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쟤 뭐 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깃등으로 지나가고 온니 여기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첨예한 분단의 이 적폐를 도려내려면 우리가 이 추운 날 이렇게 와서 있듯이 이렇게 있는 걸로 끝내지 않고 저 김종희 선생님처럼 여기에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하면 저도 지금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8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가랑비에 옷이 젖고 콩나물에 물 주면 물 싹 내려가지만 콩나물은 자라듯이 저도 조금씩 자라서 조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진보 활동이랄까 2008년도에 촛불광장이라는 정치 카페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거기에 가입해가지고 이제 어디 수속되지 않는, 그때는 다음에 카페가 이렇게 시사 카페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어쩌다가 가입해서 있는데 한 사람이 무고하게 이렇게 당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저렇게 이렇게 공격하면 안 되지,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서 나서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한순간에 쌈밥이라는 소문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충격받은 게 저한테 막 이렇게 지지한다 뭐 어쩐다 하면서 사인까지 해달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댓글에 그런 거예요. 은총 보면 토가 나온다. 그 토 나온다는 그것 때문에 앞에 나를 지지하고 응원한 사람들의 그 성원은 다 잊어먹고 막 한이 맺혔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싹 싸우고 나서 맨 끝머리에 보니까 내가 뭐 때문에 싸웠는지 초점이 흐려질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서 느낀 거는 그렇게 격렬하게 싸우고 보니까 남는 건 없고 우리끼리 괜히 갈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언소준이 뭐니 각종 단체에서 꼭 무슨 돈 문제라든가 뭘로 이렇게 분열이 있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본의 아니게 쌈딱이라는 소문을 듣고 난 다음부터 절대로 갈등 있는 곳에는 끼지 않으리라, 싸움하는 곳은 쳐다보지도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여기 발언하면서 제가 갈등이라는 그 어원도 찾아봤더니 칙은 왼쪽으로 들고 그 등나무를 오른쪽으로 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활동하면서 제가 이렇게 신주로 여기는 거는 우리끼리 웬만하면 다투지 말고 혹시 의견 충돌이 나면 쏘근쏘근 의견을 내고, 그리고 정리는 안 막히면 그냥 죽고 사는 문제 아니니까 그냥 내가 다소곳이 숙이자, 그런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수구 세력들은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막 그 사람들이라고 갈등이 없겠어요? 근데 똘똘 뭉쳐가지고 계속 뭔가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그러는데 적어도 나만큼은 분열하는 것에 부채질하지 말고 잠재우는 데 노력하고, 나도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의견은 제시해 보되 주장하지 말고 그냥 상대방이 노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자, 그런 유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절주절 됐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추운 날 7년째, 8년째 이렇게 투쟁하면서 초심을 잃지 말고 이 가슴을 뜨겁게 한 게 무엇인지 그것을 꼭 붙잡고 웬만한 갈등은 다 쌓아안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드 뽑는 그날까지. 사드 뽑고 평화 심자!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사위도 성동사입니다. 네, 은정님 목소리가 저렇게 짜랭짜랭하신 줄 몰랐습니다. 소성리에 가시면 멋진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시면 따뜻한 잠자리와 또 맛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소성리에 많이 가시고 우리 강영구 장로님과 함께 소성리에서 사드 뽑고 평화 지키는 일에 앞장서고 계신 우리 은정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진석 씨에게 어저께 통화했나요? 통화했습니다. 진석 씨 요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사회자와 공연하는 가수를 그냥 고정시켜 놓고 우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일정이 있어서 일요일 자리를 비우는 것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동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네, 늘 들어도 더 듣고 싶은 우리 진석 씨 노래 오늘 두 번째 순서로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걸 미리 해놨어. 진석이 최고. 네. 많이 힘이 되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사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저 종이 35장을 접어왔거든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왔었어요. 원래는 구호가 5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구호를 뽑은 분들끼리 자리에 모여서 그 중에서 대표 한 분을 뽑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발언을 하시든 노래를 하시든 뭐 춤을 추시든 어쨌든 한 무덤씩 준비를 해오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아이디어가 괜찮나요? 네! 해봐요. 네, 좋죠. 네. 오늘 그러면 네, 반응이 원래는 안 좋습니다 하면 그냥 오늘 또 나오셔서 그냥 마치는 시간에 손에 들고 있는 구호를 대표 이렇게 앞부분이나 뽑아서 그분과 같은 구호를 가지신 분 앞으로 나와서 구호 함께 외치고 집회 정리하려고 했는데 저의 계획에 동의를 해주시는 걸로 일단 접수하고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순서로 구자수 선생님께 제가 일주일 전에 오늘 발언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저도 혼자 보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집에 와서 구자수 선생님께서 또 영화를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올리신 글을 보면서 영화도 보고 나오고 그리고 집에 와서 또 지금 이 시간까지도 어저께부터 서울에 보면서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맴돌고 있는데 오늘 구자수 선생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준비해 주셨는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구자수 선생님을 힘찬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진석 씨가 좀 오래 걸어서 제게 잘리기를 바랬는데 시간이 너무 헐찍했어요. 저는 오늘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가인 김단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여기 서서 김단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김단야 그 손녀분이 지금 구미에 살고 계시는데 연락이 오기를 그 국립묘지 그 안장법이 바뀌어가지고 시신이 없는 그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가 없었는데 그게 바뀌었다고. 그래서 김단야는 1938년에 소련에서 총살당했기 때문에 그 시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국립묘지에 못 갔는데 이번에 이제 국립묘지에 가게 됐다는 통지가 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이 그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할아버지가 드디어 할머니와 같이 안장되는 할 수 있구나 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가족끼리 빨리 해치우려고 했는데 60만세 운동 유족회 60만세 운동 기념회가 있는데 거기에 황성근인가 하시는 분이 회장님이신데 연락이 왔대요. 김단야는 60만세 운동의 주역이기도 한데 그런 분을 가족끼리 그냥 장례 치르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도록 할 테니까 천천히 하자. 그리고 또 그 대전 현충원에서 한 평만 주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7월 달에 최재형 그 소련의 우즈베키스탄에서 돌아가신 분 거기도 시신 없이 안장했거든요. 같은 독립상을 받으신 분인데 8평을 했는데 김단야도 8평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독립운동가들을 친일파들하고 한 곳에 못다 놓으면 섞여가 못다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 따로 이렇게 모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요구사항을 걸고 이렇게 현충원하고 추라이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60만세 운동 그 기념사업회에서 현승님한테 그 손녀분한테 연락을 해서 그 자기들 모임이 있으니까 오라 해서 갔다 오셨더라고요. 거기서 쟁쟁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오셨는데 얼마 전에 민족문제연구소에 방학진 기획실장이라고 있거든요. 그분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손녀분이 연락처를 가르쳐 주더라 하면서 전화가 오기를 서울에서 김단야 기념사업회가 상당히 지금 진전을 보고 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기념사업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서울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혼자 했는 게 아닌데 같이 했는 건데, 그래서 오셔서 우리 팀들을 같이 만나서 같이 이야기 들어보는 게 어떻겠어요 하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하면서 자기가 12월 5일 이후에 시간이 나니까 그 이후에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요일이 좋으냐면, 예, 화요일날 목요일날 한따까리 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화요일 목요일이 좋을 것 같다고, 한따까리 하고 올 수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오전중을 말했는데 이분은 오후에 점심 먹고 오겠다고 해서 어쩔 조금 나하고 맞지는 않은데, 하여튼 방학진님이 오시겠다는 연락이 오면 제가 사발통문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셔서 의견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한번 설명은 드렸지만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간단하게 설명하면, 김단야 이분은 그 3.1 운동과 60만세 운동의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 지역의 3.1 운동은 제일 먼저 3.1 운동을 하려고 하다가 못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황금도 교회 쪽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그 김춘항이라는 요즘으로 치면 전도사인데요. 이분이 대구 개성학교 출신이고 그분과 함께 기획을 했던 김길수라는 사람이 개성학교 학생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대구에서 만세 시위를 3월 8일 날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김천에도 해야겠다. 그래서 그 최용수 황금동 교회 장로님하고 그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태극기도 만들고 경문도 등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그 등사했는 등사 기계를 갖다 주러 가다가 걸려가지고 그만 불발에 그쳤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4번이나 그렇게 만세를 부를 수 있었던 지역이 어디였느냐 하면은 계령면입니다. 계령은 그 1862년에는 농민항쟁을 대대적으로 일으켰습니다. 해보니까 기록을 보니까 단 3일밖에 안 했는데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게 왜 그렇게 큰 사건이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농민들이 항쟁을 했지만 집을 불태우거나 서류를 불태우는 정도였는데 이 계령 농민들은 군수를 회초리를 쳐서 옷을 벗기고 회초리를 쳐서 내쫓고 그리고 거기에 아전들 있잖아요. 전에 이방을 했던 2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과격하게 가지고 굉장히 큰 사건이었더라고요. 그리고는 한 타임 쉬고 동학혁명은 시내와 어모와 저 직기사 저쪽으로 해서 휩쓸었지만 그때는 계령은 좀 쉬고 3.1 독립운동부터 이제 다시 일어나게 됐는데 계령에서 처음 독립만세를 부른 것이 3월 24일입니다. 이날에 마을 한가운데 있는 은창서라는 사람의 혼인잔치가 있었고 그리고 계령 부통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북작북작 할 수 있었거든요. 일본이 철저하게 탄압을 했잖아요. 북작북작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니까 다 일가 친척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김단야 보고 너는 김단야가 개성학교에서 일본인 교장에게 친일파 교장에게 스트라이크를 일으켰다가 쫓겨났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서울 배제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서울에서 만세운동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단야 거기서 이제 만세운동에 대해서 일단 연설을 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이야기 간문국 나라에 만들어 놓은 거기에 있는 산이 유동산인데 산이 움직여서 만들어졌다 해서 유동산 또는 이동산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만세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담했던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매도 맞고 했는데 김단야 90대 맞았습니다. 근데 한목에 9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으니까 3일에 걸쳐서 때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같이 90대 맞았던 사람들이 몇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고모부고 동생인가? 사촌 동생인가? 하여튼 다 약간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3.1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한국 사회, 조선 사회에 대해서 절망을 하고는 상해로 망명을 갑니다. 그해 12월에. 그래서 상해에 망명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경성 트로이카라고 해서 박헌영, 임원건, 김단야 본 이름은 김태연입니다. 이 세 사람이 조선 땅으로 다시 자기들의 운동하는 그러한 당을 와서 수립하기 위해서
들어오다가 신의주에서 잡혀서 평양 형무소에서 1년 6개월 복역을 하거든요. 복역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 취업을 하느냐면 신문사에 취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신문사가 가장 공식적인 직업이고 또 움직이기가 좋고 열차 타고 돌아다니기도 좋고 일본의 눈을 피해서 그래서 이제 김단야가 갖는 곳이 동아일보를 거쳐서 조선일보를 갔다라고도 하고 처음부터 조선일보 들어갔다고도 하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선일보에서 이 사람이 유명한 레닌 해견 해상기라는 글을 8회에 거쳐서 연재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1922년에 청년들이 다른 나라 청년들과 17명이 레닌과 만나서 대화했는 그거를 연재했는데 여기서 이제 레닌이 했는 이야기가 약소국가의 그 독립운동을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김단야가 여기서 성립했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그 계급투쟁과 민족해방투쟁은 같은 길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한국에서 다시 이 사람들이 그 박은영이가 아내 주세죽하고 같이 체포당하니까 다시 2차 상해 그 김단연 도망쳐서 2차로 상해로 망명을 갑니다. 그게 망명지에서 1926년에 그 순종 황제 별세 소식을 듣고 좌와 우, 좌파와 우파가 합쳐서 이것을 독립운동으로 승화하자. 그래서 그걸 기획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로 60만세 운동은 김단야의 그 주도하에 기획됐다는 걸 잘 모르거든요. 고노설만 알고 있더라고요. 고노설은 김단야가 국내 일을 맡긴 실무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상해에서 경문을 쓰고 그 다음에 여러 일들을 주도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쓰는 경문이 조선으로 들여오다가 발각이 돼서 고노설도 체포대가 모진 고문 끝에 죽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뭐였는지 잘은 모르지만 순종 황제가 승하심을 기해서 우리 민중은 일어서서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 뭐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있다가 실망을 하고 60만세 운동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한 걸 보고 실망을 하고 모스크바의 레닌 국제대학에 들어가거든요. 거기 있다가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동방 노력자 대학 거기 교수, 요즘으로 치면 교수 비슷하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무렵에 1933년에 박은영이가 그 김단야를 만나러 오다가 체포당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도망을 가서 조세죽과 같이 도망을 갔는데 두 사람이 모스크바에서 결혼을 해서 같이 이제 그 대학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무렵에 이제 스탈린의 대숙청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김단야를 간첩 혐의로, 일본 간첩 혐의로 체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긴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글을 쓰면서 날 조선으로 돌려보내달라. 내가 가서 독립운동을 하겠다. 필사적으로 자기 변명을 했는데 그러나 이게 통하지를 안 했거든요. 옛날에 2000 몇 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하여튼 거기 연해주에 놀러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 갔다가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제 가니까 거기 고려인 마을이 있는데 그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독립운동가들 사진이 쫙 전시대가 죽은 날짜를 쫙 적어놨는데 거기 보니까 거의 비슷한 연대에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스탈린이 많은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간첩으로 해서 죽였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일본 사람과 잘 구별이 안 되어서, 근데 이건 별로 신빙성이 없고, 하나는 스탈린은 그때 독일과 싸웠는데 아마 일본과 비밀 어떤 조약을 맺어가지고 조선인들을 그렇게 숙청해달라는 그런 나름의 그런 물밑 그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쪽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분도 그렇게 해서 38년 2월 13일 날 처형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복근은 2001년도에 러시아, 소련이 이제 다 붕괴되고 난 다음에 러시아 대검찰청에서 복근을 시켜주는데요. 1990년대에 손녀 되시는 김현숙 님이 그 계령에서 계령으로 왔는 편지 한 통을 받았거든요. 어떤 언론인이 그 김단야 아버지, 김단야에 대해서 조사했는 것을 이 손녀인 그 김현숙 님에게 보내는 편지였거든요. 아직 계령에 사는 줄 알고 계령을 보냈는데 마침 거기에 이장님, 약간 떨어진 이웃 동네 이장님이 외삼촌이어서 그 편지를 전달받아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때부터 자기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었구나, 할아버지의 소식을 그 자료를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정말 김현숙 씨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현숙 씨는 계령중학교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안 나왔어요. 자기 언니가 고등학교 다닐 수 있도록 언니 뒷바라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린 동생,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린 동생을 키우느라고 자신은 계령중학교 거기를 졸업하고 계령중학교 교무실에 그 직원으로 일하다가 그 쿠롱의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 것을 알고는 그때부터 국회 도서관에 감히 못 가니까 부산에 자료들이 있었다고 해요. 부산으로 가서 모든 자료들을 복사를 한 거예요. 자료들을 다 일일이 복사를 하라고 해서 다 복사해가지고 텔레비전에 독립운동에 관한 소재가 나오면은 유심히 듣고 전화를 하고, 그래서 박근영의 여기 서울에서 낳은 아들인 원경 스님도 한번 만나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다른 자료들, 인터넷에서 자료들을 찾으면 그거 다 일일이 복사하고 스크랩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자료를 모아서 그 보훈부에 신청을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를 독립유공자로 해달라. 그런데 두 번 다 거절을 당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니까. 두 번 다 거절당했는데 세 번째, 그 전에 누가 사회주의 계열이 그 독립유공자 되는 거 보고 혹시 하면서 했는데 세 번째 되는 것이 2005년도였어요. 그때 그 3.1운동, 아니, 광복 60주년인가? 그때 독도에서 훈장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자매만 남아있는데, 세자매가 그렇게 사진 찍고 이랬는데, 저는 이거 알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2005년도에 나는 학교에 있었고, 그리고 이게 영남일보에 났을 때가 2003년도인가. 근데 이때도 나는 몰랐고 어찌 나는 이렇게 바보스럽게 살았는가. 그리고 2018년도에 7월달에 이달에 독립운동가로 선정되는데 2018년도는 내가 그거 공부하기 하루 한 해 전이었거든요. 그거 알아낸 사람이 김영록 씨거든요. 그분은 나는 그 참 놀라운 재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인터넷을 막 뒤져가지고 온갖 정보를 찾아내더라고요. 이게 내한테는 도저히 없는 재능이거든. 그래서 알게 되어서
2019년도에 우리가 했는 게, 2019년도가 3.1 독립 만세운동 한 지 100주년 됐잖아요. 100주년 기념 세미나를 한번 열었어요.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강당에서 열었는데, 사람 몇 명 올까 걱정했더니만 뜻밖에도 계룡 사람들도 많이 오고, 김현숙 씨 친구들도 많이 오고, 세 자매도 다 오고, 그 자식들도 다 오고, 남편도, 물론 남편들도 오고, 그래서 거기가 꽉 찼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번 이거를 교과서에 올리려고도 시도해보고, 몇 번 시도했는데 별로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현충원에 안장이 되면, 우리가 물론 현충원에 안장할 때 시간 있는 사람은 꽃과 현수막을 들고 따라가야 되겠죠. 가서 하고, 그리고 2월 13일이, 내년 2월 13일이 설날 주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안 되더라도 뭐 따뜻한 봄인들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김단야 학술제도 한번 열어서 김단야가 어떤 사람인가, 우선 김천 사람들이 알아야 하니까 김천 지역에 널리 알리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김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큰 일이니까 시청에도 이야기해서 현수막도 달 수 있도록 할 계획이거든요. 근데 아직 날짜가 안 나와서 이것은 모두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그래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면은, 저는요, 우리가 싸우면서 날짜가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반대운동은 사실 밀어붙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은 스스로 힘을 쌓아야 되는데, 저는 그게 공부고, 그게 단체 활동이고, 시민단체 활동이고,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치지 않게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공부하고, 단체 활동도 열심히 했으면 싶습니다. 우리 김천 교육노무에서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순리삼촌 쓰신 현경 선생님이 제주도 오다, 제주 4.3 항쟁을 소재로 3권짜리 소설을 쓰셨는데, 고자 선생님 기억하시는 게 대단하시지요? 네, 그 역사적 사실 김천에서의 어떤 그런 김천 이후다. 네, 선생님 손끝에서 김천을 소재로 한 소설을 좀 읽고 싶다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추우시지요? 네, 그거 한번 외치고 오늘은 빨리 이렇게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희망을 잃지 말자. 평화를 놓지 말자. 평화에 살자. 네, 오늘은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양은 하셨지만 그 새로운 얼굴들이 저 뒤에 계시거든요. 새로 이렇게 우리 김천에 같이 살고 계시는데, 아마 김천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김천에 오늘 이 자리에 저는 그냥 사석에서 듣기도 했었는데, 저 뒤에 우리 성리 씨하고 같이 오신 3분 앞으로 한번 모시고 그냥 짧게라도 인사 듣고 오늘 마치도록 사회자가 정권을 휘두르겠습니다. 네, 3분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드 배치 절대 안 돼. 뒤에 숨어 있었는데.
저는 진보당 김천 지역위원회 준비하고 있고요. 김성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자주 나와서 같이 힘을 좀 보태야 되는데 사정상 좀 그러게 됐습니다. 오늘 좀 같이 오신 분은요.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 선물을 항상 저희들한테 전해주신 분 혹시 아시죠? 행동하면서 모르시나요? 택배 아저씨. 네, 맞습니다. 택배 노동자를 이제 한참 뉴스에서나 많이 접하셨을 건데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택배노조 김천지회 지회장 이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처음 왔는데 너무 늦게 와서 죄송스럽고 동지들 만나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자주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성이가 제가 이기수님을 사석에서 만나 뵀다 하니까 엄마 사인을 좀 받아주지 이래요. 택배박스의 가장 반가운 이름이거든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택배 노동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접어온 구호쪽지는 저의 정표로 언젠가는 제가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이 계획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도록 다시 한번 머리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자리에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